자, 이제 이번 현장은 여기 목동에 있어요. 목동 건영 아파트고, 이제 1단지고, 그 다음에 이제 평형은 31평형인데,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거 좀 특이한 게 조금 한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그래서 목동 건영이 이제 뭐가 특이한지를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 금액대?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포함해서 6천만 원 정도 이제 그 금액대에 이제 계약이 된 거고요. 금액대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추가가 됐어요. 뭐 이것저것 몇 가지. 그래서 뭐 많이는 아닌데,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입구를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 투베이 구조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구조가 보통 31평일 때 이제 가장 평범한 구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이 구조는 내가 경험했던 거의 90% 이상의 이제 모든 집들이 이 슬라이딩 문이 안 돼요. 근데 이 집은 이게 슬라이딩이 왜 됐냐면은 여기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 벽이 되게 넓어요. 원래 신발장이 대부분 여기 있잖아요. 깊이가 보통 400밖에 안 돼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슬라이딩 문이 될 수가 없어요. 얘 벽이 원래 한 이쯤에 있거든요. 여기는 특이하게 되게 넓더라고요. 이게요, 슬라이딩을 해놨는데 현관문 사이즈의 이상만 되면 어느 집이나 다 돼요. 그래서 요 사이즈의 2배 정도 되는 벽 사이즈만 확보만 할 수만 있으면은 슬라이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좀 평범하게 볼 수 없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파티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우드를 이제 써서 이제 창문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창문 만들어 놓고, 그래서 현관은 이렇습니다. 혹시 그런 건 될까요? 뭐야? 현관 금액. 금액을 알려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손님한테 보통 견적 줄 때 파티션 얼마 이렇게 견적 주거든요. 사실상 근데 그 파티션을 목공이 만드는데 이 목공 금액에는 사실상 얘도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뭐 도배 얼마, 얘 얼마 이렇게 얘기 드릴 수는 있는데, 그거에 속으면 안 되는 거가 하나가 있어요. 속는다라는 느낌보다 그거를 맹신하면 안 되는 게, 도배 같은 경우에는 집 상태에 따라서 완전히 금액이 바뀌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30년, 40년 된 아파트 31평형이랑 지금 지어진 신축 아파트 31평의 금액이 같을 수가 없어요. 3, 40년 된 데들 기초 작업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핸디도 되게 많이 매겨야 되고 인건비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신축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다 석고벽으로 되어 있고 면이 깨끗하게 돼 기초 작업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이제 많이 주는 것도 있고, 바닥 같은 경우에도, 근데 바닥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왜냐, 바닥은 평당 얼마라는 개념밖에는 없기 때문에. 거의 여기는 이제 폴딩을 설치를 했는데, 이제 원래 계획은 확장이었는데 여기 상태가 조금 내가 실치 봤을 때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확장보다는 이제 폴딩으로 얘기를 해서 일단 폴딩으로 일단 시공을 한 거고, 여기는 양쪽으로 문을 달았는데 여기는 창고로 써요. 여기 이제 뭐 팬트리 개념 같은 걸로 쓰는 건데, 그 손님이 이제 지금 이사 오실 때 앵글 같은 거 이제 기존에 쓰시던 거 갖고 와서 여기다가 이제 놓고 이제 쓰시는 쪽으로 해서, 여기 조명 없거든요 원래. 그래서 요런 거 하나 조명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 여기는 안방 이제 베란다. 네, 안방 베란다. 여기는 삼각형, 뭐 이거 아파트 모양 이런 거니까. 그래서 여기도 이제 중문, 여기도 조명 당연히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요. 여기도 조명 만들어 드렸고, 조명 당연히 잊지 말고 이런 거 이제 설치 꼭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방으로 갈까요? 이제 주방이 이제 좀 거시기해. 이 구조를, 이 레이아웃을 보고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어요. 이거 되는 집이 있고 안 되는 집이 있으니까. 자, 주방을 와보면 여기가 이제 보통 키친핏 세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낮은 장 들어가 선반하고, 그리고 개수대 놓고, 쿡탑 놓고, 식기세척기 놓고. 자, 그리고 싱크대 쪽을 보면은 이런 거 이제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원래 이 집의 개수대가 여기였어요. 보통은 다 분배기 밑에 있잖아요. 여기 이제 그 배수구하고 수도가 여기 있었을 거고, 그러면은 개수대가 이제 여기 있는데 식기세척기가 일로 들어가도 되기는 해요.
내 생각에는 개수대가 너무 이제 코너 쪽으로 몰리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문을 조금 줄여야 된다는 좀 단점이 있어갖고 식기세척기를 이제 이쪽으로 넣는 걸로 해가지고 손님하고 이제 협의를 본 건데, 얘도 온냉수 배수가 필요하고 얘도 온냉수 배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설을 해준 거예요. 똑같이 여기 밑에 보면은 저기 뒤에 온수 냉수 배관 있고, 여기에 보면 이제 얘는 식기세척기용, 여기 온수 냉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 배관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거 놓치잖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시 재공사. 주인님이 현장을 하는데 이걸 까먹어 버린 거야. 그럼 식기세척기 막 설치하러 이제 막 이사 전에 와가지고 하는데 설치가 안 된대. 그럼 싱크대 다시 드러내고 다시 해야 돼. 원래 이 집의 구조는 내가 이 영상 올릴 때 원래 구조를 보여줄게요. 도면으로. 원래 여기가 문이에요. 여기가 세탁실 나가는 문이고, 싱크대는 이렇게 기역자고요. 여기가 냉장고였어. 말도 안 되는 거지. 여기 냉장고 놓고 이거 싱크대 어떻게 써? 요만한 거를.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해서 이제 한 게, 냉장고 세대가 들어가고도 조리대가 나오고 수납도 많아지고, 대박이죠, 주방이. 이 문 하나를 없앴던 것 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입구방이에요. 이제 여기를 잘 봐야 돼. 아까 싱크대가 그 구조가 나오려면은 이 방을 통해서 나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이런 구조가 아니면, 여기는 지금 시스템으로 해서 이제 드레스실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아이방이나 서재방이나 공부방이나 뭐 자녀방이나 그랬을 때는 베란다로 이렇게 나가면 안 되잖아요. 세탁을 할 때마다 아이가 있는 방을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구조가 가능하려면은 가족 구성원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여기가 이만큼이 샤시예요. 이만큼 해서 이만큼 반창이죠. 그러니까 밑에는 이제 벽이었고, 그래서 그거를 조적을 털어가지고 터닝도어를 달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직렬로 이제 세탁기 2대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세탁기 연결해서 쓰는 건데, 물론 이제 수도도 당연히 다 옮겨준 거지. 근데 처음에 여기 설계했을 때 이 가로 사이즈가 너무너무 간당간당해서 여기 있던 조적도 하나 날려버린 거예요. 그냥 두께를 줄여버린 거지. 요 사이즈를 이제 넉넉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배우라고. 네. 이거는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건 창고예요, 창고. 여긴 나중에 선반 들어오면은 여긴 그냥 뭐 창고로 쓰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 방, 주방 옆에 있는 방이에요. 작은 방. 작은 방. 여기는 설명드릴 게 없어요. 그냥 한번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여드리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욕실. 이거 소리 들어볼래요, 이거? 꽝! 닫았다가 꽝! 이게 이 천정이 들렸다가 내려오는 소리예요, 이게요. 앞 때문에. 근데 이게 이런 집이 있고 안 이런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집 같은 경우에는 여기 끝에다가 투명 실리콘 살짝만 찍어주면 그대로 고정돼 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쏘면 안 되지. 이거 열어야 될 때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잡아주면 되고, 여기 바닥에 높이가 안 나와요. 얘가 원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요거밖에. 이게 높이가 이렇게 안 나올 때는 옛날 문턱이 있어요. 큰 거. 문지방이라고 그러죠. 이만큼 올려가지고 여기다가 방수턱 만들어주고 방수해주고, 그러면 이제 얘 높이가 높아지고 신발도 안 걸리고 다 좋은데, 근데 요즘에는 그런 좀 불편함을 좀 감수를 하고라도 좀 더 깨끗한 마감을 하는 게 좀 더 좋아서, 근데 여기도 지금 높이가 너무 낮아서 높이가 요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하던 대로. 그 다음에 여기는 안방. 여기는 이제 안방이에요. 이제 붙박이장이랑 그 다음에 이제 화장대. 여기 목찬넬이죠, 화장대. 그리고 이제 조명 거울. 여기는 안방 욕실. 안방 욕실도 똑같이 얘 높이가 좀 안 나오는 거 말고는 뭐 특이사항은 없어요. 근데 아까 거실도 그렇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물 청소할 때 이쪽 부분으로 물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방수는 되어 있는데, 내가 눈을 얘기하지만 바닥하고 모서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집들은 이 모서리 부분의 방수가 좀 미비해요. 어쩔 수 없어요. 높이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 문제는 안 생기겠지만은 너무 지속적으로 물이 많이 가면은 그래도 좀 영향은 있을 수 있으니까 되게 사업이 좋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목동은 자 정리를 했고요. 보통은 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우리 집 몇 평인데 얼마? 이래요. 대충 얼마 들어가요? 근데 금액대의 갭차가 너무 커요. 옛날하고 좀 달라. 옛날에 올수리라는 개념을 썼었을 때는 대부분 30평대가 3천만 원대였거든요.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했던 게. 근데 그때는 설계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도배바닥, 페인트, 싱크대, 신발장, 욕실, 타일 끝! 이거였거든요. 그럼 엄청나게 싸지. 근데 요즘에는 이 집 하나를 설계하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을 생각하고, 가구를 생각하고, 가전을 생각하고, 동선을 생각을 하고, 다 생활 패턴 생각하고.
마감도 이제 해야 되고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이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우리 집은 얼마예요? 이거가 대답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산이라는 거는 상담을 해보고, 예, 그 다음에 집 상태를 보고, 그리고 1차 견적서를 받고, 뭐 도면도 그려보고, 예, 그렇게 해서 좀 정확하게 내보시는 게 제일 낫다라는 이씨. 자, 그렇다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 현장은 이렇게 했고, 이제 손님한테 칭찬까지 다 들었고, 네, 됐으니까 입주만 이제 잘 되면 되겠죠, 이제.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원래 내가 저번 영상 때 제니스에서 봐요 그랬는데 죄송해요. 목동에서 봤는데 이제 진짜 제니스에서 봐요. 네. 제니스에서 봅시다. 제니스에서 봐요. 네. 빠이옴. 불 끄고 봅시다.